자, 함수는 내용 정리만 좀 후딱하고 그 다음에 좀 고난이도 위주로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은 이달 말 되기 전까지 한 2, 3주 정도 만에 한번 사이클 빨리 돌리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문제 풀면서 질문하는 시간 위주로 좀 들어갈 겁니다. 나는 좀 더 고난이도 문제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면은 얘기해요. 뽑아줄 테니까. 그러면은 함수. 자, 개념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자, 함수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나요? 정의는 외우고 있는 게 좋기는 합니다. 왜냐면 정의가 흔들리면은 나중에 헷갈려요. 나중에 그 긴가민가한 애들이 있는데 걔가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은 다 정의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공식 외우지 말고 정의를 외워야 됩니다. 얘는 약속이니까. 자, 함수라 그러면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어요. 진짜로. 거의 없어요. 얘는 조금 길죠. 그래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 정의역의 각각의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하나씩 대응하는 그 관계, 통째로를 함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요거는 내가 판단한 정의예요. 그래서 뭐 명문으로 딱 써져 있는 그게 뭐 교재마다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용어를 그냥 싹 다 외우고 있으라는 얘기냐? 아예 그렇진 않아요. 이게 정의를 내가 외우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은 확실하게 압축해서만 놓으면 돼요. 확실하게 압축해서. 그러니까 꼭 이렇게 알고 있진 않아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풀어서 본다면은 정의역. 그렇죠. 정의역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뭐예요? 정의역의 용어 정의. 역자가 이제 범위 역자예요. 그죠? 범위 역자. 정의는 약속이라고 그랬죠? 그냥 약속된 범위예요. 약속된 범위 안에 있는 값들. 쉽게 말하면은 함수와 함자가 상자 함자잖아요. 왜 상자 함자를 쓰냐면 상자기는 한데 위장통처럼 생긴 상자고요. 그거를 영어로는 펑션이라고 부르죠. 펑션. 그래서 F를 갖다가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고요. 자, 여기에 뭔가를 집어넣죠. 뭔가를 집어넣으면 반드시 뭔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편의상 뭐라고 불러요? 자판기. 그죠? 그냥 자판기로 생각을 하자. 이게 제일 심플해요. 함수는 그냥 자판기구나. 그죠? 이렇게 정의 내려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는데 옆에 자판기가 하나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자판기가 있을 때 뭐 1번 버튼이 있고 2번 버튼이 있고 3번 버튼이 있고 4번 버튼이 있죠. 그럼 얘는 정의역이 1, 2, 3, 4죠. 그쵸? 넣을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이제 정의역이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1번을 집어넣었으면 F라는 껍데기를 통해서 1인 함수 값이 등장을 하게 될 텐데 그게 만약에 콜라가 나왔어. 그럼 얘는 콜라랑 대응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함수라고 이름을 부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의역은 보통 뭐로 줄일 수 있느냐면 뭐라 그래야 될까? 넣은 값, 대입한 값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때 넣을 수 있는 값들은 딱 정해져 있죠. 그렇죠. 딱 몇 개만 집어넣는다. 보통 제한이 없으면 실수 전범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두 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얘를 그냥 미지수화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때 미지수를 보통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미지수가 x죠. 그래서 x를 갖다가 쓰는 거고 미지숫자라는 표현을 갖다가 쓰느라고 x라고 쓴 거야. 그냥 맨 처음에. 자, 그래 놓고 x를 집어넣었어요. 자, 그럼 이제 fx가 나왔죠.
자, 그때 대응되는 게 뭐라고 부른다? 공력이라는 거야. 이때 공자가 구멍공자야, 구멍공자. 나올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나타낸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나올 수 있는 값. 변수로 따지면 우리가 그냥 y라고 쓰네요. 그래서 쉽게 뭐라고 해요? x에서 y로의 대응관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x라는 집합. 보통 뭐 라지로 쓰죠, 집합은. 그죠? 변수는 스몰 x로 쓴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 공력 같은 경우에 똑같이 또 집합이 나와 있어요. 왜? 아예 어차피 범위역자. 그래서 얘는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두 집합을 가지고 원소랑 원소끼리 서로 대응하는 관계를 놓고 보니까 아, y라는 공력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x에서 y로 대응하는 그 함수를 f라고 한다면 x를 집어넣었을 때 y가 나온다. f에다가 집어넣었죠. f에다가 집어넣었으니까 아, 얘는 지금 fx구나. 그렇죠?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제로 내가 1번 눌렀는데 콜라가 나왔어. 근데 2번 눌렀는데 콜라가 나왔어. 3번 눌렀는데 콜라가 나왔어. 4번 눌렀는데 콜라가 나왔어. 잠깐만. 그 공력 안에는 지금 1, 2, 3, 4 정형 말고 콜라, 사이다, 환타 이렇게 있지만 죄다 콜라만 나와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왜? 아니 뭐 자판기 기계 안에 뭐 이것저것 다 집어넣는데 콜라가 하도 잘 팔려가지고 그냥 콜라만 다 대응시켜놔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파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력은 나올 수 있는 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나온 값, 그렇죠? 나온 값을 한자로 뭐라고 하냐? 치라고 하죠. 이를 치자. 도달한 값의 범위라 그래서 치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참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치역. 그래서 치역은 나온 값이죠. 그래서 나온 값이 치역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x, y, fx 이 중에 나타나지는 게 뭐예요? x의 범위가 정의역이고요. 그 다음에 y의 범위가 공력이 되는 거고요. fx의 값의 범위가 치역이에요. fx를 공력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y를 치역이라고 불러도 안 되고요. 엄밀하게 조금 차이가 나요. 괜찮죠? y로 가능한 것들은 콜라, 사이다, 환타예요. 그 중에서 fx 값으로 나온 거는 콜라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줘야 된다. 자, 근데 뭐 만약에 여기서 지금 딱 봤을 때 또 이런 요구가 있잖아요. 아니 왜 정력의 원소랑 공력의 원소 중에 정력의 원소에만 각이라는 표현을 쓰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정력만 각각의 원소가 하나씩 대응하면 되는 거지 공력의 원소는 각각이 하나씩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공력 말고 정력만 좀 잘 생각하면 되는구나. 하나 누르면 무조건 하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올 수 있는 값 중에서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그거를 가장 압축해서 표현한 게 그냥 얘라서 그래요. 얘라서. 근데 그게 만약에 헷갈린다. 함수의 정의가 뭐냐? 그냥 자판기라고 얘기해도 상관없다고요. 그쵸? 왜? 아니 뭐 기계 안에 있는 게 콜라, 사이다, 환타인데 대응이 콜라, 사이다, 환타 중에서만 나오면 되지. 그쵸? 여기서 갑자기 기계 안에 없는 미린다가 갑자기 5번에서 튀어나왔다. 이거 고장. 괜찮죠? 없는 게 갑자기 어떻게 튀어나와? 그쵸? 아, 미린다를 떠나서 고양이가 나온다. 갑자기 까꿍 하면서 그냥 고양이가 튀어났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안 된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또 왜 하나씩이냐? 아니 1번 버튼을 눌렀는데 여기서 갑자기 콜라랑 사이다랑 환타가 다 튀어나와요. 1번만 눌렀는데 덜컹덜컹 하고 3개 다 튀어나온다. 그럼 자판기 고장이죠? 그쵸? 사장님 망했어요. 오케이. 자, 아무튼 고장. 자, 얘는 하나 누르면 무조건 하나만 나와야 된다. 똑같은 거 또 나와도 되지만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만 나와야 된다. 안 나오는 건 상관없다. 그렇죠? 그 모든 내용을 다 아우르고 있는 게 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함수에 대한 정의는 다 봤고요. 이게 그냥 정의 끝. 오케이? 자, 요거는 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지역은 fx로 봐줘야 된다라고 쓸 수 있겠고 함수는 그러면 f만 함수예요? f만 함수가 아니에요. 정의역과 공력과 대응관계 전부 다 합쳐서 함수기 때문에 함수는 y는 fx가 통째로 다 있을 때만 함수입니다. fx만 있는 거 가지고 함수라 그러지 않아요. 정의역, 공력과 대응관계 다 합친 게 함수예요. 오케이? 그 모든 대응관계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대응관계야, 대응관계. 자, 그러면은 함수의 정의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에 관련된 정의가 또 나오죠. 자, 여러 가지 함수의 정의 첫 번째 뭐가 있지?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의 정의는 뭐예요? 아우, 이게 큰일 났어. 이게 맨날 자꾸 올리네. 미안해. 고3들 모의고사 종료 시간이어가지고 이제 고3 없는데. 모의고사 종료 시간이라. 6시 5분에 시작해서 7시 45분에 끝나서 뿅! 예. 자, 아무튼 1대1 함수 정의는 뭐예요? 이거 고3까지 씁니다. 이 정의는 사실 어렴풋이 알아도 문제가 크게 안 생기는데 1대1 함수 정의는 고3 끝날 때까지 써요. 얘 정의는 뭐냐? 줄글로 써있지가 않아요. 얘는 수식적인 정의예요. 얘는 진짜 머리 칼같이 뼈에다가 이렇게 새겨놔야 돼요. 콕 찌르면 그냥 튀어나와야 된다. 그 정도로 정의 완벽해야 됩니다. 1대1 함수 정의는 알아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이걸 보고 1대1 함수다 라고 표현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왜 또 설명하는 거예요? 얘가 기계적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얘기하는 걸 한번 뜯어보자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고민해서 그냥 내 걸로 체화를 시켜놔야 돼요. 보고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다. 그렇죠? 딴 거 넣으면 딴 거 나온다. 자판기에서 1번 버튼 눌렀을 때랑 2번 버튼 눌렀을 때가 다른 값을 갖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역이고 공역이 있어요. 1, 2, 3, 4 여기 A, B, C, D, E 이렇게 나왔다. 그럼 1이 만약에 B로 갔어요. 2는 C로 갔다. 3은 BC 안 되죠. A로 갔다. 그럼 4는 D로 갔다. 그쵸? 2 났는데 문제되지 않아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1대1 함수 저 정의 안에는 공역의 원소가 남든 말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조금 줄여서 본다면 특징적으로 잡으면 얘는 뭐가 돼요? 치역의 각 원소가 대응이 1개예요. 공역이 아니고 치역의 각 원소가 대응 1개씩 나온다라는 거예요. 남는 건 상관이 없어요. 결론은 공역에 있는 원소는 대응이 0개거나 1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역이 대응 1개인 거는 그냥 함수 정인 거고, 그렇죠? 함수 정인 거고 정역이 대응 1개씩 있다라는 거는 1대1이라는 거는 뭘 얘기한다고요? 치역이 1대1이라는 얘기예요. 치역이 1대1. 괜찮죠? 치역이 1대1. 하나씩밖에 안 나와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보면 뭐가 있어요? 와, 여기서 조금만 더 뻗어나가 보자. 여기에서 자, 요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뭐라 그럴까? 수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두 가지 종류로. 첫 번째, x가 1보다 커나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자, 얘는 1, 2, 3. 3개 나오죠. 3개 나옵니다. 자, 셀 수 있죠. 셀 수 있는 걸 한자로 뭐라고 써요? 가능할 이자의 세산자. 얘는 이산적이라고 써요. 그래서 정수 변수는 이산적인 변수에 해당합니다. 자연수 변수에 해당해요. 자, 그러면은 x는 1보다 커났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얘는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유한집합, 무한집합이잖아요. 무한집합. 그럼 무한집합이라고 해도 얘는 특징적인 게 셀 수 없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실수기 때문에 얘는 연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고등 끝날 때까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변수는 이산적인 변수랑 연속적인 변수로 나옵니다. 당장 우리 수능 때 나오는 확률과 통계 뒷부분에 나오는 확률 분포 내용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가 이산 확률 분포, 두 번째가 연속 확률 분포. 이산적이다, 연속적이다 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함수랑 수열의 관계에서도 이산적인 것과 연속적인 걸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2학년 때부터 되게 자주 접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때 그쵸, 실수. 안에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어요. 그 안에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러면 꼭 자연수만 써야 돼요? 아니, 정수 통째로. 정수 통째로. 와, 그럼 잠깐만. 유리수 변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 변수랑 무리수 변수는 안 써요? 안 쓴다고요. 얘는 왜 안 써요? 얘 안 써요. 왜 안 써요? 셀 수도 없는데 연속적이지도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안 써요. 괜찮아요?
왜 틀이 그렇게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 전체적인 흐름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실수로 원래 판단하는 게 기준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정수인 조건들이 특이해서 그런 거예요. 이산적인 애들이 특이해서. 물론, 정역의 원소가 무슨 요렇게 밖에 없다. 그럼 요건 유리수 변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셀 수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정수가 특히 중요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그때 정수 조건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또 뭐가 있어요? 얘는 약배수 조건이 핵심이에요. 그죠? 약배수 조건이 핵심. 그게 나중에 다항함수랑 초월함수의 구분 기준도 됩니다. 다항함수는 식에서 놓고 봤을 때 이산적인 애들이에요. 식에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얘랑 구분 계보가 달라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그거는. 그러니까 큰 체계를 잘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만약에 함수 중에서 변수가 이산적이면 어때요? 이산적이면? 당연히 유한집합이니까 얘처럼 이렇게 쓰는 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근데 만약에 1부터 4까지 실수 변수라고 쳐봐요. 그럼 실수 변수면은 1부터 4까지 실수가 다 튀어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집합 안에서 해결하기 좋아요? 실수 전체인데? 안 좋다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얘처럼 실수 변수, 연속적인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얘처럼 집합 기호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함수 그래프로 간다고요. 괜찮아요? 함수 그래프로 간다고. 그래서 둘로 나눠지는 이유를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산적이면 얘가 더 편하죠. 왜? 여기서 어차피 점 찍고 있는 거는 그냥 세는 게 더 빠르지. 괜찮죠? 그래서 이산적인 것과 연속적인 것 구분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 연속적인 상태로 나왔다. 연속적인 상태로 나왔다. 아예 그냥 함수 자체가 다항함수 같이 1차 함수 아니면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나오는 애들. 자, 이런 식으로 다항함수들은 수투 아니지. 미적분원. 미적분원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이런 애들을 연속함수라고 부릅니다. 미적분원 하지 않았나? 그렇죠? 자, 만약에 안 했어도 상관은 없어요. 안 했어도 겨울방학 때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겨울방학 때 특히 대진고 큰일 났어요. 진짜로. 겨울방학 때 대수랑 미적분원 거의 찜쪄 먹는 수준 가지 않으면 특히 내가 이과 선택자다. 미적2 그죠? 2학년 2학기 때 미적원 미적2 같이 봐야 되는데 우주갑니다. 진짜로. 진짜 우주갑니다. 자, 만약에 윤거리 미적2 하지. 고민 중인가? 문과인가? 알았어. 현우 미적2 하지. 준영이 미적2 하지. 유용훈이는 미적2개. 경록이는 미적2. 오케이. 빡세겠다. 가연이는? 하나? 오케이. 우리는 어차피 3학년 때예요. 3학년 1학기 때. 우리도 3학년 1학기 때예요. 우리 미적2 하나? 3학년 1학기 때 합니다. 서라벌도 3학년 1학기 때예요. 오케이. 청원고도 3학년 1학기 때 합니다. 미적2. 오케이. 자, 근데 그게 3학년 1학기 때 미적2 한다고 해서 편하기만 하진 않아요. 왜? 미적2랑 확통 둘 다 해야 되니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대신 대진고는 이건 있어요. 대진고는 2학년 2학기 때 핵폭탄을 경험하지만 3학년 1학기 때 확통만 해요.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 3학년 가서는 편해지긴 하겠지. 3학년 가서는. 근데 그지. 벌을 미리 받는 거죠. 근데 사실 선덕고랑 대진고랑 대진여고가 왜 미적2를 굳이 2학년 2학기 때 하냐면은 저것 때문에 그래요. 고급 수학. 그거 지금 대진고에서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있어. 고급스러운 수학 있어요. 럭셔리 매스매틱. 진짜 그거 때문에 지금 미적2를 앞으로 땡기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서울대도 그렇고 경희대도 그렇고 그나마
지금 현재 고1들 입시 계획에 관련돼서 그나마 정보 나온 학교들을 본다면 이게 고급 수학, 고급 미적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점을 그렇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굳이 그렇게 밀어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빡세게 하려고 그러는지. 사실 선도권은 좀 이해는 하는데 그죠? 대진고, 대진여고 뭐 잘 모르겠어. 미안해. 아무튼 뻘소리는 그만할게. 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나오는 연속함수, 그냥 쉽게 말해서 다항함수라고 할게요. 다항함수. 자, 다항함수인 경우에는 뭐밖에 없어요? 1대1 함수가?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봐봐요. 예를 들어서 다항함수 중에 2차 함수. 자, 이거 1대1 함수예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슬라이스 치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서로 다른 x값에서 똑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경우가 나오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항함수 중에서는 아예 증가만 하거나 아예 감소만 하는 경우 아니면 안 된다고요. 괜찮죠? 그래서 다항함수 중에서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만 1대1 함수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원래는 우리가 따로 설명을 잘 안 해요, 함수에서. 원래 맨 처음에 할 때는 이것까지 자세하게 설명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증가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증가하는 함수. 이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특히나 수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증가함수 정의는? x가 x1이 x보다 작으면 fx1이 따봉. 오케이. 모르진 않아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정의예요. 자, x2가 x1보다 크면은 fx1은 fx2보다 크다. 자, 이게 등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등호 안 들어가요. 이게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는 단조 증가함수라고 해서 또 다른 증가함수고요. 걔는 용어 자체가 고등교육 과정에는 없어요. 하지만 확률과 통계에서는 나옵니다. 재밌게 생겼어요. 상수함수도 돼요. 이렇게 가다가 상수 나가다가 올라가도 돼요. 감소만 안 하면 돼요. 얘는 오케이. 자, 근데 그거는 일단 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자, 쉽게 이거를 만약에 외운다 그러면 나는 이 식을 그 자체로 알고 있는 걸 추천을 하지만 얘를 머릿속에서 나는 처음에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어떻게 외웠냐면은 딴 거 넣으면 딴 거 나온다. 그냥 나는 이렇게 외웠어요. 왜? 맞는 말이잖아. 그쵸? 외우기엔 편해서. 정력 딴 거면 함수값 딴 거 나온다. 미안해. 몰라도 상관없어요. 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얘를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얘는 나는 이렇게 외웠어요. 큰 거 넣으면 큰 거 나온다. 그냥 나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1대1 함수 중에 다항함수인 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밖에 없는데 뭐 감소함수도 똑같이 보면은 뭐 이렇게 생겼죠. 큰 거 넣으면 작은 거 나온다. 이제 여기 그냥 정의가 될 텐데, 자, 다시 한번 1대1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증가함수가 있고 이 안에 감소함수가 있는 거지 1대1 함수가 두 종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이 바깥에 해당하는 이 얘네들 대표적인 케이스로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자, y는 fx가 이렇게 생겼다 라고 칠게요. 자, 얘는 1대1 함수가 1대1 함수다. 자, 맞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 그죠? 이거 잠깐만 한 번만 해볼게요. 1대1 함수다. 맞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긴가민가 하면 정의를 떠올려요. 정의에 부합하면 그냥 무조건 맞는 거예요.
확률은 50%. 오케이. 아우. 아우. 아우, 예. 우와. 우와. 이야. 이야. 오케이. 아, 되게 민망하겠는데? 8대1. 8대1. 1대1 함수가 맞습니다. 1대1 함수가 맞아요. 아니, 근데 괜찮아. 이게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혹시나 싶으니까. 그죠? 알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한번 이참에 정리하자라고 하는 거야. 자, 왜 맞아요? x 값이 다를 때마다 함수 값이 지금 다 다르죠. 그쵸? 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올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밖에 안 만나잖아요. 그쵸? 같은 값이 나오는 경우가 아예 없다는 거야. 그죠? 이렇게 잡아도 얘밖에 없잖아요. 뭐 이렇게 잡아도 얘밖에 없고 이렇게 잡아도 얘밖에 없고. 그쵸? 어디를 잡아도 다 하나씩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끊겨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건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쵸? 얘는 x 하나마다 함수 값이 다 다르게 나오는구나. 그쵸? 요것만 만족하면 1대1 함수는 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렇게 잡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자, 요거. 자, 얘는 증가함수가 맞아요, 아니에요? 요거는? 잠깐 미안해.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퀴즈 2. 자, 혹시 모르니까. 자, 이렇게 생겼어요. 증가함수면 동그라미, 아니면 x. 다시 한번 긴가민가 하면 정의를 떠올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의에 부합하면 그냥 맞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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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야. 몰표. 증가함수 맞죠? 증가함수 맞아요. 왜? 증가함수 정의는 x값 커지면 함수값 커지면 되는 거라서 x가 커질 때 y값 커진다. 그렇죠? x값 커질 때 y값 커진다. x값 커질 때 y값 커진다. 그렇죠? 얘가 성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끊겨있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증가함수가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다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거라서 굉장히 칼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민하는 순간 일단 레벨 2에서 계속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특히나 레벨 3에서 멈칫하는 거는 정의가 불명료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절대로 얼추 알고 있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는 뭐가 있어요? 1대1 대응이 있죠. 자, 1대1 대응의 정의는 뭐예요? 그것만? 플러스 1대 함수. 그치, 그쵸. 얘는 정의가 1대1 함수이면서 공력과 치역이 같은 함수. 그쵸. 자, 그래서 얘는 어때요? 예를 들어서 1, 2, 3, 4 A, B, C, D, E 그죠? 1대1로 썼어요. 자, 얘는 그러면 1대1 함수예요? 1대1 대응이에요? 1대1 함수죠? 얘는 1대1 대응이 안 되죠. 왜? 얘가 대응이 없잖아요. 공력은 A, B, C, D인데 치역이 A, B, C, D밖에 안 되니까 공력과 치역이 같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일 뿐 1대1 대응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다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공력과 치역만 추가적으로 성립을 하는 것뿐이지 기본적인 골자는 1대1 함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미적분 원 들어가면은 거기서도 1대1 함수, 1대1 대응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수능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요. 1대1 대응 용어를 굳이 쓰진 않아요. 자, 그러면 1대1 대응을 왜 강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얘가 왜 중요한 거죠? 얘가 그죠? 역함수 존재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역함수 존재 조건.
진짜 고3 고난이도 킬러 문제 중에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이러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요. 되게 빡세요. 그 말을 딱 보고 그냥 칼같이 뿅 하고 생각이 나와야 돼요. 그걸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바로 나와줘야 된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막 30번 최고 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막 가나다 3개 정도밖에 없다고 칠게요. 근데 그 중에서 가족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3부터 10까지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나오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해야 되냐? 아, 3부터 10까지 1대1 대응이 있구나. 그냥 이게 바로 나와야 된다고요. 이해돼요? 그렇죠?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역함수 존재 조건이라는 거 자체가. 그렇죠? 이게 기본기가 탄탄하게 잡혀야 종합적 사고가 된다고요. 가를 딱 보고 고민해가지고 이거 뭐지? 이건가? 나를 딱 보고 이건가? 다를 딱 보고 한참 걸렸어. 여기까지 왔어. 그럼 이거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 정리하는 데만 한 5분 걸려요. 그럼 이거 정리해서 가나다 조건을 정리했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이거 세 개를 합쳐서 종합적 사고로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종합적 사고가 아예 안 된다고요. 그래서 기본기부터 잡으라고 얘기하는 게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얘네들은. 그리고 나서 종합적 사고하는 거야. 거기가 어려운 거고 종합적 사고가 어려운 거고. 가나다를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 아예 없다고요. 시간을 떠나서 직관력이 떨어진다고요. 직관력이. 오케이. 자,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바로 나와야 돼요. 정의가 확실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1대1 대응 중에서 1학년 때는 공력과 치역이 똑같다라는 게 굉장히 세게 잡히고 얘는 좀 약하지만 2, 3학년 때부터는 얘를 문제 삼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이걸로 갑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럼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일단 공력과 치역이 똑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역함수는 조금 이따가 보고 여기에서 추가로 또 봐야 되는 게 뭐예요?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는 저희가 뭐예요? 항등함수는 사실 얘는 뭐 정의를 너무 그렇게 세게 보진 않아도 돼요. 뭐예요? 그냥 fx가 x인 함수. 자, 쉽게 따지면 뭐예요? 항등함수라는 거는 2를 집어넣었으면 그냥 1 나오고 2를 집어넣었으면 2 나오고. 그쵸? 그냥 편의상 먹은 대로 싼다. 그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소화가 하나도 안 돼요. 그대로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fx가 x, 그럼 y는 x만 항등함수인가? y는 x만 항등함수인가? 그건 아니죠. 그쵸? 왜 그래요? 서로 같은 함수라는 용어 정의 때문에 그래요. 서로 같은 함수. 자, 서로 같은 함수는 정의가 뭐예요?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쵸? 대응 관계가 같은 함수예요. 뭐 이거를 꼭 외우고 있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대응 관계가 같은 함수라는 거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만약에 내가 자판기가 있어요. 자판기가 있어요. 자, 여기는 그쵸, 뭐 포카리 스웨트 광고가 떠 있고, 여기는 뭐 미린다 광고가 떠 있어요. 자, 광고는 이렇게 돼 있지만 1번 버튼을 눌렀을 때 콜라 나오고, 얘도 1번 버튼 눌렀는데 콜라 나오고, 2번 버튼 눌렀는데 사이다 나오고, 얘도 2번 버튼 눌렀는데 사이다 나와요. 다른 거 버튼은 없어요. 그러면 얘 둘은 어때요? 겉보기는 다르지만 하는 기능이 어때요? 완전 똑같잖아요. 둘은 그냥 같은 함수라고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fx가 x, gx가 x제곱. 자, 그럼 얘는 항등함수 맞죠? 얘는 항등함수 맞아요? 아니죠? 왜? 정의역을 언급을 안 했잖아요. 정의역을 언급을 안 하면 뭐라고요? 실수 전범위. 괜찮죠? 정의역 언급 안 하면 실수 전범이에요. 자, 그러니까 얘는 실수 전체에서 넣은 거 그대로 나오니까 항등함수가 맞지만 얘는 정의역 전체에서는 넣은 게 그대로 나오는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2개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둘이 다른 함수고 얘만 항등함수다. 근데 만약에
위에다가 정의역의 범위가 정의역이 지금 0과 1밖에 없다라고 쳐봐요. 그럼 0과 1밖에 없으면은 이 둘은 같은 함수죠? 왜? 얘도 0 집으면 0, 1 집으면 1. 얘도 0 집으면 0, 1 집으면 1.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둘이 같은 함수가 된다라는 거야. 둘 다 항등 함수가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너무 표현에만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서로 같은 함수는 기능만 같으면 되는 거야. 기능만. 자,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상수함수가 있었죠? 상수함수는 뭐예요? 나오는 모든 값이 상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쵸? 뭐 C자는 뭐 굳이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왜 쓰는지 좀 알고 싶어서 상수라는 용어의 표현이 컨스턴트죠? 그 앞에 C자 갖다가 씁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C를 써요. 오케이? 뭐 물론 어원을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데 아주 사소한 것만마저도 이유를 붙이는 습관이 되면 궁금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써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더 있죠. 그렇죠? 본격적으로 중요한 거 첫 번째 합성함수. 자, 합성함수의 정의는 뭐예요? 합성함수의 정의는 둘 이상의 함수를 합성한 함수 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컨스턴트 있잖아요. 이게 상수인데 형상은 끊임없는 거잖아요. 그거 관련이 있어요? 있지. 뭔데요? 끊임없이 일정한, 그게 끊임없는도 있지만 일정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명사로도 쓰여요. 명사로 상수예요. 진짜 급 영어 시간. 오케이. 요것도 있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의미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알고 있네. 이게 명사로는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명사로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미적분 1에서 보면은 평균값 정리가 있는데 그게 민스 띠오림이에요. 그래서 뭐 그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지금은. 오케이. 자, 아무튼 넘어가고요. 자, 둘 이상의 함수로 합성된 함수.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어때요? 얘는 뭐 그렇게 세게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첨부할 자,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는 하진 않고 있죠. 그렇죠? 언급한 것도 별로 없고.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합성함수. 자. 껌 팔아요. 껌 먹고 싶은 사람. 없나? 오케이. 자, 그러면 합성함수. 자, 얘는 어떻게 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공장에서 뭔가 기계가 막 뭘 만든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빼빼로 공장이야. 빼빼로 공장인데, 첫 번째 기계에다가 밀가루를 집어넣었어요. 밀가루를 집어넣었더니, F라는 공장 기계에서는 뭐가 나와요? 기다란 막대기가 하나씩 나와요. 그렇죠? 하나씩 나옵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두 번째 기계로 들어가면은, G라는 기계 안에 들어갔더니, 초콜릿이 쌓여가지고, 빼빼로가 돼요. 이런 느낌이죠? 기계끼리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쵸?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내가 만약에 x를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면 그때 나오는 함수값이 fx가 되겠죠? 그 fx가 그대로 정의역으로 또 들어간다. 그래서 얘는 g라는 함수 안에 fx가 정의역의 역할을 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합성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요거 꼭 이렇게 표현하나요? 아니죠. 왜냐면 좀 복잡하게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G랑 F를 순서대로 쓰고 가운데다가 서클이라고 해서 동글뱅이를 좀 써서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X.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게 합성함수. 비유가 말이 안 돼. 진짜 고마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특히나 생각해둬야 될 거.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느낌 좀 오나요? 범위, 그쵸? 무슨 범위예요?
정의역, 항상 정의역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의역이요? F의 정의역이에요? G의 정의역이요? 그죠? G의 정의역이에요. G의 정의역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냐면은 G의 정의역이 F잖아요. 아, G의 정의역과 F의 값 치역이 있으면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이 관계를 성립 안 하면 안 돼요. 왜? 예를 들어서 F라는 함수가 있어요. 무슨 뭐 1, 2, 3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G라는 함수를 놓고 봤더니 얘는 정의역이 4, 5, 6 X에서 Y로 가고 Y에서 Z로 간다 라고 쳐볼게요. Y에서 Z Z에서 뭐 P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여기에서 1, 2, 3을 집어넣었더니 뭐라 그래야 될까? 4, 5, 6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을 때 전혀 문제 안 생기죠. 그렇죠? 왜? 아니 둘이 똑같다면 뭐 7, 8, 9 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칩시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친다면 1, 2, 3, 4, 5, 6, 7, 8, 9 그렇죠? 이렇게 있을 때 FG 1은 4로 가고 2도 4로 가고 3은 5로 가요. 근데 4랑 5 마이너스니까 4는 8로 가고 5는 7로 가죠. 그쵸? 6과 9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요. 합성함수 입장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지금 F에다가 G를 집어넣은 거 G, F, 1은 지금 8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얘가 7이 있어요. 근데 하필 3이 7로 가요. 어때요? 얘 정의역이 4, 5, 6밖에 없어요. 3이 7로 간다면 애초에 합성이 안 된다고요. 괜찮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밀가루 반죽으로 막대기를 했는데 갑자기 밀가루 반죽에서 고양이가 나왔어요. 기계 못 들어간다니까? 괜찮아요? 막대기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F에서 나온 결과물이 G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그거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순서상 F랑 G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참고 얘는 앞에 함수가 F고 뒤 함수가 G라고 칠게요. G의 치역이 있고 G의 정의역 미안 F 치역 G의 정의역 이 있으면 이 안에 반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F에서 나오는 모든 값들은 G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값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값, 그렇죠? 넣는 값 안에 다 포함돼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걸 문제 삼는 애들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한 번만 좀 들어봅시다.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걸 기준으로